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의 인권 패널 토의에 참석했는데요.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지역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안 지사는 이날 토의에서 국제인권 의무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립, 인권선언 채택 등 충남도의 인권행정 사례를 소개한 뒤 지방 차원의 인권규범과 제도에 기초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불평등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와 불균형 해소가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라며 우리는 농민과 농촌의 문제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정읍시가 90억 원을 들여 지난 2016년부터 중림터널 개설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민원이 제기되면서 4개월간 지연됐었는데 다시 2차 공사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알파에 따른 주민 민원에 막혔던 전북 정읍시 중림터널 개송 공사가 조만간 재개에 들어가 내년 4월 개통될 전망입니다. 정읍시는 총 90억 원을 들여 지난 2016년부터 오늘 201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정읍시 중심지인 연지동 생골다리 앞에서 삼편동 용흥마을과 정읍체육공원을 연결하는 중림터널 개송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중림터널 개송 공사는 터널 길이 260m, 연결도 280m인 2차선 도로로 낮은 공법을 사용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중림터널 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우리 기존 시가지에서 국민체육센터 진출입에 교통소통에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인근 지역 낙후 지역에 대한 균형 개발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당초 올해 말 완공 계획이었으나 발파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터널 구간의 자격량 14.3톤을 10.5톤으로 27% 줄여 시공하는 바람에 공사 기간이 4개월 지연됐습니다. 정읍시는 이에 따라 오는 8일 터널 내부 2차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터널 안의 보행자 편의를 위한 2.5m의 보도가 개설되고 주변 주택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음벽과 CCTV, 경보시설, 라디오 수신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어린이 행복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전북 군산시가 성폭력범에 관대한 처분을 해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요.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어린이 행복도시를 추구해온 전북 군산시가 어린이 성폭행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지역사회복지사가 초등학교 6학년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지난 2015년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되어 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 군산시의회 서동환 의원이 4일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임지했음에도 사건 발생 후 사회복지사를 무려 3년 동안 계속 채용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은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서동환 의원은 군산시는 허울 좋은 어린이 행복도시라는 공칠에만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 11월 모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고 하여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동센터는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 서 의원은 문 시장께서는 위 내용들을 더 이상 덮으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 후 반드시 책임을 물어 진정성 있는 어린이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랜 신다희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지난 4일 제주도에서 총회를 열고 지역 가산점 상향을 비롯해 초등학교 교과 전담교사 증원 배치 요청 등
총 6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시도교육감들은 지역 교대 출신 인재를 우대하고 소외 지역의 현직 교원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019학년도 초등 임용시험부터 지역 가산점을 6% 상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와 중학교 학교 운영 지원비 폐지와 관련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는 지난 4일 일본 비젠시 시장단을 초청해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울산시 동구는 옛 방어진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 방안을 비젠시 측과 논의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방어진 옛거리 재생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동구 현대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명호 동구청장은 울산 동구의 비전과 방어진항을 주제로, 타하라 타카오 시장은 방어진항 일본인 이주어촌과 주변 옛 모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한편 동구는 히나세를 행정구역으로 통합한 일본 오카야마현 비젠시와 2015년부터 우호협력 도시 협정을 체결해 교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가 고려인들의 전기공사 기능 자격 취득 및 취업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2개 기관은 지난 4일 광주여자대학 대학본부에서 고려인 대상 전기공사 기능인력 양성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게 전기공사 기능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관내 우량 전기공사 업체에 취업을 안선함으로써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한전과 시공업체는 부족한 시공 인력을 확보하고 고려인들은 양질의 일자리 및 기능 자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생활비 지원, 가공배전 전공 기능 자격 지원 및 취업 알성 등 교육과 생활, 취업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5개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 9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민관 통합지원 협약식을 지난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환경 구축과 주민이 행복한 마을 정비 등 이처럼 주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 인구 감소 지역의 꾸러미 형태로 지원되는데요. 이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3일까지 30일간 정부 비축수산물 4,956톤을 방출해 성수기 수급 안정 및 생활물가 안정에 나섭니다. 대상 품목은 명태 등 대중성 어종 5종이며 품목별 방출량은 오징어 198톤, 참조기 130톤 등으로 방출 기간 동안 시장 상황 및 수급 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입니다. 정부 방출 수산물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합니다. 남은 물량은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